연결돼 있긴 한데. 진짜네? 유튜브 가지고 그런 거죠? 선생님한테 지금 전화되면 안 된다고. 학원에 뭔가 인터넷이 문제야. 자,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래그머티즘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고 무엇 때문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는데,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의 종전. 그러니까 일단은 19세기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미국이고 남북전쟁이 종전 끝났어.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했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자, 남북전쟁 종전에서 산업이 어떻게 됐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했어?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어. 자, 발달을 했고, 그래서 자연과학 법학 등 실제 사람들과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을 했다. 실제 요 조금 더 여러분 길게 써두세요. 자연과학 법학이라듯이 요 말까지 일일이 다 길게 써두세요.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요런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형 이상학에 대한 철학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자, 요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존의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한 부분의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라든지 사물의 본질, 근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근본 원리나 어떤 사유, 뭐 생각 또는 직관 뭐 이런 거 타고나는 것들이 있지. 그게 형 이상학이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사물의 직관에 대한 무엇이 일어났어? 의문이 제기되었어. 그래서 의문이, 이게 진짜 형 이상학이 맞는가? 에 대한 의문이 만들어져서 뭐가 나왔다고? 프래그, 여기 나왔잖아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왔다? 프래그머티즘이 나왔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한 거,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된 것은 프래그머티즘이 나오기 위한 뭐가 될 수 있어? 배경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야비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남북전쟁의 종전. 자, 그러면 요게 남북전쟁의 종전도 프래그머티즘이 나오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있는 거 읽어봐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프래그머티즘은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래그머티즘은 무엇을 중요시하는 거? 행동과 실천을 중시. 그러니까 기존의 형 이상학하고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된 거지. 행동, 실제를 하는 그리스인 플라즈마에서, 자,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 프라그마가 뭐라고? 행동, 실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리스어. 그리스에서 어원을 많이 찾아. 영어의 어떤 기원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또 철학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글은 프래그머티즘의 어원을 설명하고 프래그머티즘이 무엇인지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 어원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이건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원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잖아. 그럼 다시 여기 문제로 돌아가서 자, 배경에 남북전쟁의 종전 이후에 자, 그래서 남북전쟁의 종전도 프래그머티즘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배경이야? 아니야? 너 빨리 생각해봐. 빨리. 시간이 없어요. 결혼식 가야 되기 때문에. 남북전쟁의 종전이 배경이야? 아니야? 아니지 않아요? 배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근데 문맥을 잘 읽어봐. 이후니까. 종전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냥 종전 이후 이거는 그냥 시기인 거야. 우리가 어떤 시기에 뭐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뭐뭐 이후에 뭐가 생겨났다라고 했다. 진짜 잘 따지고 이거 요게 진짜 잘 나오는 내가 문제를 낸다면 요거 하나 만들 수 있겠더라고. 요거랑 아까 전에 어원이랑 두 가지를 낼 수 있겠더라고.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조선시대에 어떤 시기에 뭐가 생겨났다고 해서 그 시기가 원인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마치 종전 이후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할 수 있어. 문맥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들어가 있잖아. 끊어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마치 남북전쟁의 종전 또한 프래그머티즘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배경이 아니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 그냥 얘는 뭐일 뿐이다. 그냥 시기다.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산업이 발전을 했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고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 그러니까 형 이상학은 사물의 본질을 찾고 어느 그 이상의 어떤 뭐 종교라든지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삶과는 약간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형 이상학은 근본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완전 옛날이지,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물론 형 이상학, 사물의 본질, 근원, 의문, 사유, 직감에 의해서 발달된 그 다음에 어떤 학문들 계파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플라톤이랑 그 이후로 이어져가는 학문의 계보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근원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달하게 됐으니까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의 학문은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프래그머티즘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행동과 실천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출발점이 바로 뭐였어? 다윈의 진화론. 그러면 또 다윈의 진화론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인문철학 지문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누구의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언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만 정확하게 잘 뭐 해놓으면 돼? 정리만 하면 돼. 인문철학이 어려운 건 사람들의 말이 좀 어렵고 견해가 헷갈려서 그래. 그럼 견해를 정리하면서 어디가 누구하고 누구의 견해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누구와 누구의 견해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통점도 정리하고 차이점도 정리하고 또는 시기를 구분하고 누가 누구에게 계승했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방향이 있지, 그런 것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추론이나 사유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지문 자체에. 근데 문제에서는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거야. 방금처럼 배경이냐 아니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 뿐이야. 경제 지문은 숫자를 적용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이해해서 변형된, 응용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서 어려운 거고,
얘의 질문은 기본적인 근원이 누가 뭐라고 말했는가 요것만 크게 잡으면 돼. 누가 어떤 입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자, 그래서 다윈은 뭐라고 그랬어? 다윈은 뭐라고 그랬어? 자연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했어. 그러니까 다윈은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있었어.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는 불확실한 무엇이 일어났다? 우연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으로 우연성이라는 것을 말한 게 다윈의 진화론이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철학자들은 이런 거야.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뭐 기원전의 어떤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어떤 진리가 만들어져서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전에 사람들은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너희들 생각을 집어넣죠. 그때부터 복잡해져. 아 이게 맞는데 얘는 왜 이딴 소리를 해? 이러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의 입장은 이랬고 거기에 대한 다윈의 입장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르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어른은 무조건 옳다. 어른이 하는 말은 연장자의 말은 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어른이 무조건 옳아? 나이가 많으면은 뭐 암행어사 마패야? 나이가 암행어사 마패냐고 막 요즘은 막 이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 거는 약간 좀 싸가지가 없고 어머님 말씀은 지금 시대에 좀 적합하지 않고 틀린 부분이 이러면서 요즘은 막 바꾸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진리는 어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보는 게 다행인 거야. 그래서 인간 역시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변의 법칙이나 신의 섭리를 탐구해야 되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윈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요거 부정했고 그 다음에 뭐를 탐구하지 마라? 신을 갖다가 탐구하지 말아라. 그치? 그러니까 요걸 잘 구별해서 기록을 하세요. 구별을 해서 그래서 신의 어떤 섭리를 탐구하지 말아라.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의 어떤 입장,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뭐야? 우연성이고 다윈은 우연성이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된다. 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게 우연성이라는 거지. 얘가 말하고 있는 우연성이라는 게 그건 거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불안적인 우연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연성으로 모든 게 일어나니까 불확실하게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이럴 수가 있지만 그렇잖아.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윈한테 막 뭐라고 했다고.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 진리라는 걸 연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세계가 어떻다는 거야. 변화무쌍한 거야. 불확실한 이 세계 자체가 어떤 거야? 불확실해.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무슨 세대예요? Z세대예요. 그잖아요. Z세대는 무슨 말이냐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미디어하고 디지털을 탑재하고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디지털하고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변화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것들 미디어하고 디지털에서 지금 다 미디어 디지털을 떼내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 다들 아이패드나 뭐 이런 데에서 또는 SMS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여러분이 이걸 쓰지 말아라. 이걸 쓰니까 무익하다. 무해하다. 이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충실하지가 못하면 여러분 SNS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검색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다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거북목을 방지해야 되고 그치? 그 디지털 세대의 모든 애들이 척추측망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지금 완전 보편화되고 있대잖아. 목이 앞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목이 기울어지면서 같이 척추까지 틀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남아라 라고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해결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려고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은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간관 및 기독교적 인간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누가 계승을 했다 그랬지? 여기 플라톤 나오네. 그치? 플라톤하고 나왔던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즉 형 이상학하고 다윈하고는 어떻게 되니? 배치되고 있다. 여기서 배치는 서로 반대된다 이 말이야. 배치의 단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뭔가를 배치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렇잖아. 적재적소에 뭔가를 갖다 놓는 거 그것도 배치야. 그런데 여기서 배치는 뭐야? 반대다. 여기는 적소에 놓는 거. 그럼 요거 갖고 말장난 만들 수도 있겠지 문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문 철학에서는 범위하고 누구의 입장인가, 누구의 입장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어 뜻풀이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좀 찾아놓기를 바래.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치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은 뭐라고 말을 했어? 지식이란 자 프래그머티즘의 지식 이것도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도 이렇게 얘기했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불변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며 라고 그랬어. 자 이거 형광펜.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은 얘네들이 말하면 다윈에게 기초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불변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며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얘 입장, 프래그머티즘의 입장을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이라고 해서 사유하고 직관 이런 거 본질 근원 얘네들이 이성이야. 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 이상하게 해서 하늘의 어떤 존재를 하늘의 존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이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진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성을 바탕으로 영원불명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없고 다만 프래그머티즘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대처해야 된다는 거. 좋지.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 대처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럼 대처하고 달라질 수 있으려면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봤겠지.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거야. 플라톤이 주장한 형 이상학적 진리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자 이거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온다. 경험한 이 경험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한 데에서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범위 내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진리라는 거. 시대를
벗어나면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형 이상한 사람은 올바른 도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도는 변하지 않고 세대에서 쭉 이어져 오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프래그머티즘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 같은 도래도 시대에 따라서 그 도나 시대에 따라서 효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도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자. 절대 안 변할 거라 생각하잖아. 그런데 얘는 효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고 바뀌어지는 거지 절대적인 어떤 효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이 없어. 자, 이거 중요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성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또 말장난 할 수 있어. 절대적인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우연성을 얘가 강조했다라고 우연에 의해서 진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성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뭐를 했어?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을 했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겠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옳으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오늘날에 뭘로 발전했겠니? 이 경험 막 여러 가지 계파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이 중요한 거야. 경험주의라는 말 들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 뒤로 막 경험주의 막 이런 애들이 철학자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신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또 어떤 애들이 나왔겠어? 우리 되게 유명한 거 니체. 신은 죽었다.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신의 존재는 없다 해놓고는 신은 죽었다. 아니 뭐야 그럼 신이 있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네가 했던 말이 모순하냐? 모순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형 이상하기요 빨리 이거를 선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역사의 입장 차이.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판단하면 안 돼. 뭐가 맞지? 그럼 다인이 맞을까? 우린 자꾸 판단하고 싶어해. 다인이 맞을까? 난 누구의 입장일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리. 얘 입장에서 뭐라고 했고 얘 입장에서 뭐라고 했는지만 정리. 자,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른 자 이제 구조가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네. 이제 정리를 진짜 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프래그머티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야? 배경과 어원과 프래그머티즘의 입장이 뭔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개념을 발단으로 해서 각 프래그머티즘을 입장에선 각각의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 먼저 앞선 사람인 누가 있어? 자, 여기서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퍼스. 자, 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다. 그냥 이런 거, 이 사람에게 줬던 정보 다 적는 거야. 선구자야. 앞서는 사람이야. 그럼 퍼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의미론에서의 프래그머티즘을 주장하였다. 의미론. 이 사람은 의미론에서의 프래그머티즘. 자, 의미론은 어떤 대상과의 관련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기호론의 한 분야네. 근데 어쨌든 여기 밑에서 보면 퍼스가 몰두한 것은 뭐에 대한 얘기야? 탐구의 방법. 퍼스가 몰두한 것은 탐구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래. 탐구의 방법. 여기에 몰두를 했어, 이 사람은. 퍼스는. 그럼 어떻게 탐구를 하느냐? 그가 말하는 탐구는 현실에 나타난 회의, 의심. 처음에 아까 프래그머티즘은 현실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일단은 탐구의 방법을 뭐라고 봤어? 현실에 나타난 탐구란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 의심을 가져라.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진리에 다 의심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회의를 가져서 새로운 믿음에 가는 거. 새로운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 이게 탐구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자, 이 회의를 가져서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것에다가 또 추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성본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회의하고 새로운 믿음에 왔다라고 간략하게 말을 했으면 그게 아닌 거지. 이 사람은 회의를 하고 과학적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 확고한 믿음.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겠지. 의심을 해서 뭐 한다라고? 과학적 방법을 거쳐서 그래서 의심에 그칠 때 믿음으로 가서 이제 의심 그러니까 더 이상 회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은 자 중요한 거 진리의 이게 진리다 아니다의 여부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진리 여부에 관계없다라고 했는지도 알아야 돼. 더 이상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게 더 이상 의심이 안 드는 그 단계에 가는 것이 뭐야? 만족감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탐구의 결과 예를 들어서 문제가 허스는 끊임없는 회의와 탐구를 통한 결과로서 진리를 증명을 해야지만 만족했다. 맞아? 끊임없는 과학적 탐구로 과학적 방법으로서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과학적 방법으로서 회의와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밝히는 것이 의미론이다. 땡! 진리의 여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지금 보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어떤 방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또 믿음은 뭐냐? 정의를 또 써놓으세요. 믿음은 뭐를 해주는 거래?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행동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지시해주는 거. 이 말이 중요하겠지?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동의 규칙이나 마음에 뭐가 불과하다? 지시해주는 거니까 믿음은 행동 방침이나 마음의 습관에 불과하는 거. 그러니까 퍼스의 개념의 의미는 그럼 퍼스는 또 의미를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를 뭐라고 했는지를 또 봐야 돼. 의미는 믿음의 내용에 불과한 거다. 믿음의 내용이다. 그 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신념, 믿음. 그리고 의미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중요한데 얘는 의미는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의미는 믿음의 내용인 거고 믿음의 내용이 그냥 의미하는 거고 그냥 얘는 뭐라고 그랬어?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이 믿음과 의미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래그머티즘의 결과의 개념은 뭐야? 경률인 거야, 경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경률인 거지. 그럼 경률은 뭘 하겠어? 경률은 행위의 규범이나 규칙은 어떠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 결과가 대상에 대한 개념의 전체다. 실험을 통해서 무조건 결과를 얻어야 되고
이 결과가 실험을 통한 결과만이 대상에 대한 개념이다. 실험을 통한 것만이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했던 사람 누구야? 윌리엄 제임스. 자, 윌리엄 제임스는 또 다른, 자, 퍼스를 이렇게 딱 쭉 정리를 해놔. 그럼 퍼스는 뭐를 해야 되는가? 선구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야? 제임스.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했어? 퍼스가 언급한 프래그머티즘의 개념적 의미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기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방법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법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어. 그치? 제임스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법의 방법적인 기준. 그러니까 퍼스가 한 것은 방법의 기준이다. 방법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실험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실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뭘로 했어? 진리로 발전시킨 사람. 걔가 누구라고? 윌리엄 제임스. WJ인데요. WJ는 너 괜히 멋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퍼스는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자, 요거를 퍼스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까 퍼스에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에다 다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 퍼스는 뭐라고 했다고?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까 전에 입장을 정리한 퍼스의 입장에다 정리를 해놔. 이걸 윌리엄 제임스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서 자꾸 같이 보려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얘는 퍼스의 입장이야.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임스는 관념이 그냥 판단이 가능해. 관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 실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참하고 거짓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나 관념이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지식이나 관념이 현실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실생활에 유용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관념이 진위, 참과 거짓으로 결정될 수 없고 현실에 유용한 결과로 검증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뭐가 돼?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진리가 참과 거짓은 없어. 근데 그냥 참과 거짓은 내가 말했던 현실의 실생활에 유용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참이야. 어떤 진리에 참과 거짓이란 건 없고 내가 유용하면 그게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얘가 또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유용한 거를 뭐라고 그랬어? 이 참을 뭐라고 말했니? 현금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현금 가치가 뭔지에 대한 또 정의를 봐야 되는데 이 현금 가치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바위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자, 바위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것은 실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현금적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실생활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삶을 개선하는 데 전혀 유용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없는 지식. 그러니까 두 가지 관념을 비교해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가치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천사 어쩌고저쩌고는 현금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동떨어진 삶은.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없는. 그러면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즉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의미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그 전에 얘기로 했던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어떤 추상적인 관념, 진리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들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이상학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에 만약에 영향을 주지 않아.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면 얘네들은 진리야 아니야. 무의미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정통적인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전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진리는 그 가치로, 그러니까 진리 그 가치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철학자들의 입장이야. 형이상학에도 정리해놓으면 되겠지. 같이 비교하는 차이점도 얘기해야겠지. 기존의 철학자들은 진리란 진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삶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때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함께 또 뭐라 그랬어? 얘는 함께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제임스는 무엇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얘가 제임스가 얘기하는 진리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낡은 진리가 있겠지? 얘가 결합을 하겠지? 결합하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추구하겠지? 추구하면서 뭔가가 수정된 어떤 결과가 나겠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변화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수정된 결과로서 성장하는 거다, 진리란.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봤어?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발전했고 동적, 움직이는 걸로 받는 거지. 그래서 동적이야. 그리고 서로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상대적이다 이 말은 뭐야? 새로운 경험하고 낡은 진리 안에서 변화되니까 상대적인 거야. 낡은 진리를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야. 낡은 진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야. 단적으로 낡은 진리는 필요 없다,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틀려. 제임스는 낡은 진리는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제임스의 견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 듀이는 도구주의. 자, 그래서 듀이는 도구주의를 해서 이대로 정리하면 돼. 듀이는 도구주의로서 이제 뭐를 더 강조했어? 듀이. 도구주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더 뭐를 더? 행동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 행동적 요소. 그래서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더 체계화했어. 듀이는 퍼스의 주장을 논리화해서 탐구의 논리로 체계화하였는데, 자, 듀이는 뭐를 했어? 탐구의 논리로 퍼스를 어떻게 했느냐? 이라고 말 돼. 탐구의 논리로 무엇을 했어? 탐구의 논리로 체계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든 관념은 뭐를 하기 위한 거?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 이거 현실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각각의 듀이가 하는 업적, 제임스가 하는 업적, 그걸 알아야 돼. 그 듀이는 뭐라고 했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였다고. 인간은,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기체야. 그냥 조직이야. 유기체는 조직이야. 어느 전체를 하는 전체의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을 유기체라 그래. 그래서 유기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대한 적응을 통해야지만 상호관계가 가능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뒤의 관점이야. 이거 정리해야 돼.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 봐야 되고, 왜? 인간은 유기체니까. 그치? 그래서 상호관계가 가능하고 유기체와 환경의 진행 바탕을 봐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고장애가 일어난다. 이 환경 적응을 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여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을 하려고 해. 그럼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사고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때 사고작용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한 거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당면한 문제. 지금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지적 영역이 추상이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니까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또 사고의 기능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탐구가 탑재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탐구의 논리를 챙겨야 했댔잖아.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탐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탐구는 뭐야? 문제 상황을 불확정한,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는 불확실한 상황이야. 당면한 문제는 불확정되어 있는 불확정한 상황을 무엇으로 해야 돼? 확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남은 것이 바로 뭐야? 관념이다. 자, 그러니까 관념이란 말이 다시 한번 나왔죠. 탐구의 논리.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글의 구조는 간단하게 뒤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상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한 것에서 상술을 조금 더 넣어서 너희들이 완전히 이해해서 이 상술로 하나의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 알겠어? 이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또 하나 정리하면 헷갈려져. 이 말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하나의 말로 정리를 해놔. 문제 구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관념은 뭐를 해야 됐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념이 어떻게 돼야 돼?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도구주의에서 진리는 단순히 참된 지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단념주의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도구주의에서 진리는 보증된 주장 가능성. 왜 보증됐어? 탐구를 했기 때문에.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지식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지. 이 탐구 자체가 보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탐구의 논리를 체계화시켰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듀기는 이런 탐구를 철학 아니라 교육, 과학, 정치 확장시켰지? 전체적으로 해서 프래그머티즘을 통한 무엇을 얘기를 했어?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시도했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와. 전체적인 결론. 자, 전통적인 철학자들과 달리,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학자는 형 이상학적 총리자지.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잖아.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봤어. 즉, 그 다른 관점은 뭐야?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전통학자야. A지.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 그러니까 요걸 적으면 되지.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뭐 했다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 실생활이란 말이 중요하지. 실생활 적용될 수 있는 진리. 그러면 이 진리, 지식보다는 또 뭐가 중요해? 지식보다는 행동, 그리고 생활 중심의 철학. 그럼 이게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지. 기존의 관점하고의 차이점 봐야 돼. 자, 한계가 나와. 물론 지향점이 가야 되는 방면이 분명하지 않고 가변적, 너무 많이 바뀌어. 그리고 유동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도대체 본질은 뭐냐? 본질이 없지, 변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모호하다라고 비판도 했어. 하지만 얘네들의 의의는, 그 본질이 모호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했던 것은 어떤 의의가 있어?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철학을 버린 게 아니야. 그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뭘 했어? 삶의 문제를 했고, 삶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바꾸려고 했었다고 했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뭐야? 실용주의 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철학자 하면은 현실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전에 철학자들은 그냥 학문으로만 존재한 거야. 철학은 학문이야. 지들만의 리그야. 라고 했던 거를 이제 우리들의 리그, 철학은 일상생활에 다 어떻게 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다. 그냥 관념적인 어떤 지식만의 학문이 아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잘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최소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읽고 또 본인의 글로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도 풀어봐서 또 응용력 키우고 또 적용하시고. 근데 공부는 한 번에 짠 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짠 해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야. 계속 추가해서 어제 나 이해를 했던 부분이 요만큼, 오늘의 나 또 읽으면서 이만큼, 또 내일의 나 수능 시험 전까지 이해하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읽도록 하세요. 빠지지 마세요.